네, 안녕하세요. 입시판의 최동선입니다. 네, 김민규입니다. 예, 임석규입니다. 네, 정시 체크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줄이고 줄였는데도, 네, 아직 끝이 나지가 않네요. 이번에는 뭐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인 서울대, 연고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나, 군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게 역학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파장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작년 정시와 올해 정시 이렇게 비교한 표를 좀 같이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서울대, 연고대가 이렇게 서로 스위치했죠. 예, 이거 뭐 어떻게 헌법에 정해져 있나요? 서울대가 옮기면은 연고대는 이렇게 중복하면 안 되나? 이거 헌법에 정해져 있는. 왜 꼭 바꾸나요? 예. 학교가 대학이 아닌 거죠. 네, 이거는 같이 붙이면 안 된다. 연대나 고대 둘 중에 한 명 이 전통을 깨서 한번 맞짱을 좀 뜨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입학처에서 그렇게, 네, 좀 용감하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죠. 네. 경쟁률 떨어지면 입학처장분이 약간 좀 어떤 압력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보시면 일단 오른쪽에 있는 2022학년도 한번 보시죠. 뭐 우리가 정시 모집 인원 증가 코너에서도 이미 다뤘지만은 일단 증가 인원부터가 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서울대부터 그렇고 연세대 그렇고 고려대는 거의 2배 가까이 정도. 네, 그래서 일단 모집 인원의 증가와 함께 군이 변화하면서 이제 이렇게 변화 생겼는데, 전 여기서 조금 이제 올해 변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자연계열을 중심으로 했을 때 작년 같았으면은 서울대를 지원한 친구가 거의 10중 8구 연고대를 넣고 그 다음에 다군에서는 중앙대, 보통 이제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는데, 올해는 왠지 서울대를 넣은 친구가 가군에서 연고대 대신에 지방약대 정도 하나 쓰는 이런 변수 생기지 않을까요? 화생공이나 뭐 의대는 좀 그런데 지방약대 한번, 가군 저희 약대 다룰 때 많았잖아요. 그게 연고대 입결의 모집 인원의 증가와 함께 뭔가 파괴력 있는 입결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연고대를 쓸 수도 있고 네. 다군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서울대 친구들은 다군에 쓸 대학이 정말 없거든요. 다군에 약대 5개 있었고, 그래서 다군에 서울대 쓴 애들이 다 약대나. 그럼 올해는 중앙대가 기회의 땅이 되나요? 오히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친구들이 한번 상향으로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군의 경쟁률이나 뭐 충원율은 거의 뭐 천문학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잘 보시고, 홍익대도 그렇고. 그 상위권 정도는 예측이 보이거든요, 이게. 근데 중앙대 밑에 경희대? 이거부터는 예측 거의 불가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일부 그 예측 지원 5 뭐 이런 데서는 서성 한까지만 해줘요. 그래서 저는, 얘들이 누백도 보겠지만 세는구나. 모집 인원 셀 수 있는 한계치가 서성 아니구나. 밑으로 가면 너무 변수들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부 대치동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상위 몇 개 학교까지만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이제 누백 보면서 이제 줄 세워서 워낙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많으니까 그 데이터화 시켜서 소속된 학생들의 성적을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지원 전략을 잡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2사 모의 지원 거기 몇 칸일 때 합격 예측률 이런 거 히스토리 봐도 확실히 상위권대는 높아요. 상위 15개 대학이나 여기는 뭐 5칸일 때 6칸일 때 합격 확률 거의 95%, 7% 되는데, 이게 중위권, 하위권, 지방대, 직업국 가면 이게 80%대로 떨어집니다, 합격 예측률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리스크가 밑에 대학 갈수록 모의 지원도 장담할 수 없다. 왜 그러면 모의 지원 자체가 말 그대로 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배터리 개수가 얼마 안 된다라고 하면 지원할 때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올해 이제 큰 폭에서 이제 변화 한번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치의학과, 치대를 좀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군 이동이 입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좀 예측을 해보고 싶었는데, 큰 변화는 없어요. 단지 서울대, 연세대가 스위치 바꿨는데 경희대가 나군으로 갔습니다, 가군에서. 근데 요 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이 바로 단국대 천안 캠퍼스 치대. 왜냐하면 작년에 가군에 경희대가 있었을 때는 경희대, 단국대 또는 강릉, 원주대 이런 라인으로 치대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경희대를 넣고 단국대를 넣어야 될 자원들이 이제 분산이 돼 버리니까 단국대 입결이 조금 어떻게 변화가 있지 않을까. 작년 2021학년도에 그 100분위, 치대 100분위를 보시면, 합격자 100분위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순위랑 좀 다르다는 거. 소위 말해서 경북대 치대가 빵꾸가 난 거죠.
예, 조선대치대나 저기 원광대치대보다도 오히려 낮은 입결을 보인 걸 보면 이게 군별 지금 상황에서 올해 경희대랑 단국대 이쪽 라인, 뭐 연세대나 서울대는 또 서울대 투과목 어떤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이제 모집 단위들도 이런 변화가 있을 때 한번 체크하시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분할 모집을 하는데 일부 과만 이렇게 또 바꾼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게 또 가군이냐 나군이냐에 따라서 작년 입결과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저는 올해 원광대, 나군에 있는 원광대, 의대나 치의에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별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원광대 다들 한 번씩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의대과 같은 경우는 지원해보는 전략으로 많이들 갔는데 치의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나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희대 그리고 뭐 의예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약대 같은 경우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광대가 올해는 어떤 결과를 보일지 좀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딱 스캔해 놓으셔서 원광대 최종 입결 한번 예.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올해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지원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비슷한 표점을 가진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나는 죽어도 재수는 못하겠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모의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정을 최소 1승 이상 가져가야 되거나 무승부 전략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 왜냐면 100% 확신이 되는 부분들 뭐 사실 8칸, 9칸으로 지원하는 건 또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재수를 확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재수 여기 합격해도 간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혹시 3패 전략 써보신 적 있으세요? 사장님들? 올해도 있습니다. 예, 가끔 있습니다. 원서가 제 겁니다. 제가 마음대로 씁니다. 3패 전략 쓰니까 가나 다군의 배터리를 다 합쳤는데 10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쓰게 됐는데, 또 일부 어떤 그렇게 좀 꼬리가 긴 대학이나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추합이 돼서 그런 친구들은 맨 마지막에 추합되면요. 그 오리엔테이션 다 끝나고 이제 다 끝나고 수강 신청 다 끝났는데 막 3차, 4차 수강 신청 들어가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2323으로 좀 스카이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올해. 도전. 네. 그래서 올해 진짜 그 약대 뭐 정시 인원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 정도 구는 소신이나 스나이핑 한번 연대 상위권이 빵꾸가 날까요? 하위권이 빵꾸가 날까요? 뭐 임용위원인지 자연결인지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학교가 컨설턴트 입장하고 학부모님들 입장의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눈높이의 간격을 최소화시키는 게 상당히 조금 컨설턴트의 어떤 역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2년 전에 되게 안타까웠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제 학생이 재수를 했어요.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삼수는 도저히 시킬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저랑 상담을 하시면서 무조건 안정으로. 근데 그 안정도 5, 6칸은 안 돼요. 전부 7칸 이상으로만 무조건 3개를 다 하라고 그러셔서. 배터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니 아버님 3개를 다 합격해도 대학은 하나밖에 못 가요 아버님. 그런데 아버님이 나름 또 고집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 정도는 우리 상위 15개 대학에 분명히 걸칠 수 있는 점수였는데 전부 이게 상위 15개 미만으로 가니까 나중에 3개를 전부 최초합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셨는데 네, 하게 되면 참 마음이 좀 바가지 쓴 거죠. 그거는 백화점 가서 바가지 쓴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략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그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조금 요번에 이제 정시 컨설팅에서는 너무 좀 물론 합격이 최우선이겠지만 너무 또 손해보지 않는 그런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서를 제일 잘 쓰는 게 2차 추합으로 붙는 게 제일 잘 쓴 거 아닌가요? 1차 추합도 점수 아깝죠. 맞아요. 아까워요. 예. 저는 근데 4차, 5차 추합도 몇 번 겪어보니까 너무 짜릿하긴 한데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학생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졸이는 경우가 많죠. 포기하시고 재수학원 등록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해외여행 가려고 다 짐 쌌는데 7시에 전화 와갖고 짐 다 풀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학원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맞아요. 저 정시됐다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모의 지원을 단순히 그냥 배터리만으로 접근하기에는 네,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학부모님들의 성향 자체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전에는 비슷한 라인대에서 상향, 적정, 하향을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렇게 그냥 아예 그냥 상향은 확 질러버리고 안정을 확실하게 안정 잡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좀 요즘에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하면 재수 안 시켜요. 일단은 무조건 하나는 붙여놓고 반수를 하더라도 예. 네,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재수해서 그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애들이 육모 이후로 예. 멘탈이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날 더워지면. 예, 몇 년 봐온 그 결과로 재수생들 점수 많이 안 올라요. 예. 생각보다. 예. 네. 그래서 좀 결론을 내리자면 모의 지원 안정이 100% 합격을 보장하지 않지만 또 모의 지원 소신이나 이런 것도 반드시 불합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수 성공률이 20% 미만이기에 재수 선택을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조금 피하고 가능하면 올해 합격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잘 얘기하는 게 있어요. 17년, 18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나온 성적인데 1년 더 한다고 점수 많이 안 오른다고. 예. 그러니까 재수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의치한 약대나 이쪽으로 만약 가게 되면 직업군 자체가 바뀌죠. 미래 직업은. 1년 정도, 뭐 삼수까지 하더라도 약대 갈 수 있으면 저는 투자합니다. 왜냐면 미래 직업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만약 공대에서 공대로 가는데 혹시나 이거 재수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경기권에서 예. 들어간다 이것도 크게 그게 과연 미래로 봤을 때 지금 다 대학원 세대거든요. 어쨌든 이공계 나와가지고 대학원 안 나오면 어차피 영업사원이고. 나 지금 이 발언들 잘못하면 그 재수학원 팀들에서 악성 댓글 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라고 자신의 어떤 선택에 맡기도록 하고 저희 이번에 점심 너무 복잡해졌는데 새 소장들이 한번 머리 맞대고 네 그래도 그 사이에서 틈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